주차 수업인데 지금 이제 축제 기간이라서 거의 현실적으로 바깥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여러 문제, 그다음에 또 제가 또 축제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좀 업무가 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번 주는 녹강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녹강을 뭐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학교를 안 와도 되니까. 근데 이번 주는 어차피 축제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학교를 오지 않을까? 근데 뭐 어차피 이거 녹강으로 하니까요. 그러면 축제를 온전히 즐기세요. 그냥 축제를 온전히 즐기세요. 그리고 녹강으로 하면 여러분들 좀 편하긴 한데 저는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됩니다. '아 이거 정말 열심히 들을까? 이거 괜히 또 틀어 놓고 뭐 딴짓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의복 문화 뭐 재미는 없는 부분이긴 해요. 의식주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부분이긴 한데 나름 또 이게 또 시험에 내기는 또 좋은 그런 이제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 기말고사에선 나름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고 요거는 이제 일 주일 동안 들으면 됩니다. 일 주일 동안 들으면 되니까 뭐 수, 목, 금, 토, 일, 월, 화까지 이제 일 주일 동안 들으면 되니까 뭐 축제 재밌게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나면 꼭 틈내서 열심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또 어차피 또 교재하고 겹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할 때는 또 이제 교재를 한 번 더 복습하면은 좋겠죠. 근데 뭐 그래도 이렇게 한번 제가 또 설명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될 테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의식주 중에서 일본 문화를 먼저 볼 텐데요. 자, 이 일본의 의복 그러면은 한국에는 한복이 있죠. 한국에는 한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뭐 좀 특별한 날 아니면 이제 회사원들이 주로 입고 다니는 거는 이제 양복을 이제 입는데 그거는 이제 서양의 옷이죠. 원래 우리는 한복을 입었었고 그 서구화가 이루어지면서 근대 이후로는 거의 모든 세계가 이 스탠다드가 서구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식 양복을 이제 되도록 입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은 어떤가?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 한번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는 청바지를 입고 있고요. 위에는 이제 회색 티, 그냥 라운드 티를 입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양복이죠. 그렇죠? 뭐 동양식 복장은 아니죠. 결국 이렇게 우리는 보면 이제 건축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웬만한 기준은 거의 다 서구식 스탠다드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는 뭐 한식, 일본은 이제 뭐 일식 이런 것도 좀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음식에도 너무나 많은 이런 서구식 이런 패턴이 들어와 있죠. 뭐 빵이라든지 그죠? 뭐 샌드위치도 그렇고 뭐 커피도 그렇고 자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예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예전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나 무슨 인도나 이런 데들이 이제 전 세계의 문명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이제 선진 지역이었는데 이 중세 이후로는 근대 이후로는 거의 뭐 서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많은 그 과학 기술 이런 걸 보더라도 그렇고 자 근데 또 언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세상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기모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우리가 이제 한국 옷은 한복, 그다음에 이제 일본 옷은 기모노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저기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한자를 봐도 모르려나? 한자를 보면 여기 입는 것이라고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입는 것, 입는 것. 자 그러다 보니까 기모노는 결국은 일본어로 무슨 뜻이냐? 그냥 옷이라는 뜻이에요. 왜? 몸에 입는 거, 몸에 걸치는 거, 그게 옷이잖아. 그러니까 일본어로는 이게 그냥 뜻은 옷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워낙에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입는 옷이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볼 때는 일본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기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는 요런 모양 있죠? 요런 가운처럼 생긴 정확하게는 이건 사실 유카타이긴 한데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이제 이런 일본 옷은 이제 기모노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모노는
일반적으로 옷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런 일본 전통의 옷은 사실은 와후쿠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와후쿠. 여기 보면 이제 와후쿠라고 되어 있는데 와라는 것이 바로 일본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일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그 단어죠. 한자로는 화, 조화 할 때 그 화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질서를 중시하는, 조화를 중시하는, 집단을 중시하는 그런 일본답게 나라를 나타내는 정체성을 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옷을 화복, 그래서 복이 후쿠이기 때문에 화복해서 일본어 발음으로는 와후쿠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정식 일본 그 기모노의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일상생활은 양복. 여기서만 양복은 아까 얘기했던 수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그냥 청바지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는 서구식 복장을 입고 일본에서는 특별한 날에 정장으로서 와후크를 입는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임 아니면은 결혼식, 뭐 성인식 아니면은 무슨 뭐 장례식 이런 식으로 정장으로 와후크를 입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정장은 거의 100% 양복이죠. 그쵸? 양복을 입죠. 친구 결혼식에 부모님도 아닌데 한복 입고 가봐. 어머, 쟤 왜 오바야? 무슨 지가 패백 받으려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뭐 장례식에 또 검은 그 양복을 입고 간다. 아니, 한복, 그 저고리를 입고 간다. 그것도 좀 그렇죠. 뭐 두루마기 막 이런 것도 검게 해가지고. 그것도 좀 그렇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한복을 실제로 입을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저기 뭐야 뭐 경복궁이나 쉬는 날에 저기 뭐 저런데 을지로 종로 을지로는 아니구나 그 종로 그래 뭐 그런데 가보면은 뭐 북촌이나 한복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국적이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한복을 안 입어요. 저만 해도 한복이 있긴 있습니다. 한벌 있어요. 그것도 제대로 된 한복이. 근데 입을 기회가 없어요. 입을 기회가 없어. 다음에 한번 학교 한번 입고 와야겠어. 입을 기회가 없는데 일본인들은 의외로 굉장히 여기 뭐 특별한 날 정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특별한 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 조금 그래도 좀 기분 내고 싶을 때 좀 캐주얼하게도 많이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에 가서 전철을 타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지하철에서 한 칸에 지하철 한 칸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한복 입은 사람 한 명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의외로 일본은 지하철 전철 타면은 그래도 한 몇 칸에 한 명 정도는 한복을 입고 있어요. 특히 이제 도쿄에서 이제 긴자센이라는 그 구간을 타게 되면은 좀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뭐 그 아사쿠사라든지 그럼 전통적인 지역을 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뭐 다도 모임 이런 거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좀 더 자주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일본은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전통 의상을 입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복이 조금 더 좀 일상적으로 좀 캐주얼하게 좀 많이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요즘 뭐 안 그래도 뭐 K문화 하는데 뭐 옷도 좀 그렇게 어? 외국인들만 입는 게 아니라 정작 우리가 이제 외면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들도 혹시 좀 한복에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다시 기모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기모노는 되게 종류가 단순해 보입니다. 일견. 그냥 얼핏 보기에. 왜냐면은 그냥 보면 그냥 이렇게 가운 점색해서 걸치고 위에다 이제 허리띠 같은 거 이제 묶고 그냥 뭐 그 정도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좀 단순해 보일지 모르는데 알고 보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는 목적, 무슨 결혼식용이냐, 장례식용이냐, 무슨 뭐 아니면은 뭐 다도 모임용이냐, 아니면 동네 산책 마실용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겹이냐 뭐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모양. 여기서 말하는 모양은 뭐 모양이 비교적 단순한데 소매. 소매 모양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가 뭐 치렁치렁 늘어졌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기혼 여부.
이거는 여성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남성은 좀 전에 제가 뭐 목적에 따라 무슨 뭐 용도에 따라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모양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그거 전부 다 여성용 기모노 얘기예요. 남성용 기모는 쥐뿔도 없어요. 그냥 그지 같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남성용 기모노는 그냥 그지 같은 거, 칙칙한 거, 입어도 태도 안 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고,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모노는 전부 다 여성용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뭐 무사 사회이기 때문에 무슨 뭐 패션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냥 대충 입고 움직이기 편하고 그냥 말 타기 좋고 칼 싸움 하기 좋고 그냥 그러면 돼. 남자 거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근데 여성 거는 뭐 그냥 움직임 뭐 이런 것저 용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기모노는 일본의 기모노는 기혼 여부에 따라서 여성용은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뭐 결혼 안 한 시집 안 간 처녀용이냐 아니면은 기혼 그 유부녀용이냐 용도가 이제 다르다. 물론 이제 그거 뭐 상관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 그 기모노의 특징 그냥 펼치면 그냥 직선형 그냥 뭐 이렇게 가운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펼치면은 그냥 넓적한 헝겊이 됩니다. 그리고 단추도 없어요. 막 기모노에서 단추 본 적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름 이런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소매가 트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처럼 이제 요거를 겹쳐서 입게 되어 있는데 몸에 걸친 다음에 소매를 넣고 이제 왼쪽이 오른쪽에 위로 오게 하는 것이 국룰입니다. 흉사, 즉 장례식 갈 때는 반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반드시 왼쪽이 오른쪽 위로 오게. 그러니까 오른쪽 먼저 여물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왼쪽을 여물어야 된다. 뭐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기모노 입어본 사람 알겠지만 이렇게 몸을 쭉 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허리띠 같은 거를 묶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마 폭이 좁아서 사실 뭐 치마가 아니고 가운 형태이긴 한데 그래서 이동에 조금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다리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정좌, 무릎 꿇고 앉는 거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안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기모노를 입으면요, 이렇게 좀 점잖은 자리에서 뭐 그냥 바깥에서야 그냥 대충 넓어져 앉아 있지만 안에서는 또 이렇게 좀 추태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이제 모아놓고 다리를 모아서 무릎 꿇고 앉는 게 그게 이제 기본이었죠. 자, 그 다음에 재단 방법이나 이제 크기가 일정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펼쳐놓으면은 그냥 직선형 평면에 그 헝겊 쪼가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우리는 사이즈에 따라서 뭐 어떤 거는 뭐 이 바지 뭐 허리가 커. 뭐 이거 뭐 품이 좀 넓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기모노는 어차피 헝겊을 몸을 쫙 감싼 다음에 허리띠로 쪼매는 거라서 딱히 크기에 그렇게 자세하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물려 입기가 좋아요. 엄마는 키가 작았는데 딸은 키가 커. 이런 경우 엄마 옷을 딸이 물려 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모노는 가능합니다. 아빠는 뭐 키가 컸는데 아들은 키가 작아. 괜찮아요. 물려 입는데 웬만해서 진짜 무슨 뭐 규격 외 거인이 아닌 다음에야 웬만해서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몽이라고 해서 문양이 있어요. 이거는 주로 이제 조금 있는 집, 좀 쉽게 얘기해서 좀 무사 이상의 그 계급에서 이제 특히나 조금 이제 이름 알려진 가문에서 자기네 집에 그 문양을 만들어서 어? 예전에 왜 중세 보면 왜 기사들 보면 뭐 용이 그려져 있는 뭐 갑옷 있고 뭐 사자가 그려져 있는 갑옷 있고 그렇잖아요. 일본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봉건 사회, 그다음에 이제 각 성주가 있고 전쟁도 많고 이런 데들은 좀 요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딱히 뭐 그런 게 없죠.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봉건적인 사회가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제 일본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가몽이라고 하는데 주로 등이나 어깨 이런 데 이제 동그랗게 해가지고 찍어 놓죠. 요거 이제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사자나 용, 이제 중세처럼 유럽처럼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뭐 아사노아, 아지로, 뭐 세이가이아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뭐냐면은
무슨 물결 무늬 아니면 무슨 버드나무 뭐 무늬 아니면은 꽃잎 무늬 요런 것들을 이렇게 추상화시켜 놓은 거예요. 당연히 이 옷에다가 위에다가 찍는 건데 그렇게 막 자세하게 구체적인 사실적인 그림을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해서 그냥 이제 그 심벌로 넣는 거기 때문에 요런 모양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모노의 종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모노의 종류. 먼저 후리소대라는 이제 기모노가 있어요. 후리소대는 후리는 일본어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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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이고요. 소대가 소매예요. 요거는 여러분들 들어봤죠? 소매를 소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리소대 하면은 흔들 흔들 흔들리는 소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매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매가 밑으로 축 늘어져요.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요 부분 이게 다 소매예요. 소매가 무슨 날개처럼 바닥에 질질 끌릴 정도로. 근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긴 편이고 보통은 이제 무릎까지 오는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허벅지 정도까지 오는 요 정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짧은 건데도 뭐 허벅지에서 무릎까지는 오니까 굉장히 소매가 길죠. 정말 날개 같아요. 이 소매에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짧은 날개, 중간 날개, 긴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매가 길다 보니까 흔들린다. 그래서 후리소대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입느냐? 미혼 여성, 아직 결혼을 안 한 여성. 뭔가 이제 이성에게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옷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어요. 요건 이제 눈에 띄는 게 목적입니다. 자기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뭐 일본에서 옛날 그게 가능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아무튼 내가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나를 보고 빨리 줄을 서라. 뭐 이제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자수 방법이나 염색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늬가 화려합니다. 뭐 단색으로 칙칙하게 입는 게 아니라 되게 알록달록하게 예쁜 무늬들을 만드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거. 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여러분들이 참 좋은 게 여기서 나름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바 하우리 기법입니다. 에바 하우리 기법. 이게 뭐냐면 옷 전체에 무늬가 연결되는 거예요. 옷 전체에 무늬가 연결되는 거. 무슨 얘기냐? 아무리 기모노가 펼치면 평면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몸통 부분하고 이 소매 부분이 이제 이걸 이제 끊어져 가지고 이제 거기 바느질이 돼 있는데 이게 염색을 그냥 이제 한번 처음에 그 뭐야 그 면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요걸 이제 이렇게 어깨하고 이걸 연결하면은 무늬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에바 하우리 기법, 다른 말로는 에바 모요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에바 모요라. 그래서 아마 우리 교재에는 에바 모요라고 돼 있었는데 뭐 둘 다 상관없어요. 그 에바 모요 기법을 쓰게 되면은 이게 미리 한번 요거를 뜯었다가 요거를 할 거를 저거 염두에 두고 염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귀찮은 일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싸구려 기모노에는 잘 하지 않고 좀 비싼 기모노에다가 이 기법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모노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싸구려라고 해도 나름 비쌉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싸구려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 좀 더 고급 기모노에다가 쓸 수 있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게 그 다 그 과정을 상정을 해 가지고 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무늬가 연결되도록 해 놓는 게 이제 에바 모요 기법인데 자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요게 이렇게 무늬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요게 요런 무늬들이 요런 것들은 에바 모요 기법을 쓴 겁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연결이 되죠. 안 그러면 이게 끊어지거든, 어깨하고. 근데 요건 것들은 이제 에바 모요 기법을 썼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거는 비싼 기모노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보통 비싼 기모노라고 하면은 비싼 거는 그만큼 격식이 높아요. 격식이 높다는 건 뭐냐? 중요한 자리에 좀 더 공식적인 행사에 포멀하게 입고 갈 수 있는 그런 옷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냥 캐주얼하게 놀러 다닐 때는 조금 이제 가격대가 떨어지는 좀 캐주얼한 기모노를 입고 그다음 좀 공식적인 행사에는 좀 비싼 기모노를 입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에바 모요 기법이 사용되어 있으면은 비싼 기모노입니다.
딱 봐도 이제 비싸 보이죠? 그리고 또 소매도 길죠? 아, 이건 소매가 기니까 후리소대다.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 결혼을 안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이제 나름 옷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바 모여 기법을 썼고 미혼 여성이 입는 것이고 격식이 높고 화려하다. 이게 보다 후리소대입니다. 그래서 후리소대는 또 오 후리소대, 추 후리소대, 코 후리소대, 대, 중, 소로 나눠지는데 이게 아까 이 소매 길이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본 거 한 중 정도 되겠네요. 무릎 조금 밑으로 왔으니까. 대는 거의 뭐 땅에 끌릴 정도 와서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무릎 조금 밑 그러면은 이제 중, 그다음에 무릎 좀 위 그러면은 이제 소.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하면 여기 나와 있죠? 에바 하울의 기법 쓰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오, 그러니까 대, 추, 그러니까 중, 그다음에 코, 후. 코만 해도 이 정도만 해도 소인데도 꽤 커. 이 정도만 해도 눈에 띄죠. 이 정도만 해도 뭐 거의 뭐 오 정도면은 대가 되면은 거의 돌돌돌돌 말고 다녀야 돼요. 땅에 끌릴까 봐. 아무튼 좀 소매로 굉장히 그 뭐야 그 여성다운 맵시 그 화려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토메 소대. 토메 소대는 도메르 멈추다예요. 뭘? 소대, 소매를. 아까는 소매를 흔들흔들 흔들어라 했는데 이번에는 소매를 멈추래. 아니 아까는 뭐 되게 막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라고 막 소매를 흔들라고 하더니 이제는 왜 멈추래? 결혼했거든. 이제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기혼 여성이기 때문에 이성의 그 눈을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입는 게 토메소대. 토메소대는 이제 기혼 여성을 위한 옷 중에서는 제일 비싸고 제일 고급이고 제일 격식이 높은 제일 정장 공식 행사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뭐 결혼식 뭐 이런 데 입고 가요. 아주 정말 결혼식 큰일이잖아. 그러니까는 뭐 결혼식인데 신부가 아니겠지. 신부 부모, 신부 어머님, 뭐 신부 어머님이 있겠지. 그게 이제 도메소대인데 도메소대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쿠로 도메소대, 까만 도메소대. 하나는 이로 도메소대, 색깔 도메소대. 이로는 색깔, 쿠로는 까망. 그러니까 까망은 조금 뭐 약간 뭐랄까 좀 점잖은 느낌을 줍니다. 그에 비해서 1호는 말 그대로 컬러야, 컬러. 이건 흑백이고 이건 컬러니까 흑백이 아니구나. 그냥 흑이구나. 근데 요건 이제 컬러니까 좀 화려하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쿨은 좀 점잖게 입어야 되니까 결혼식 때 부모님들이 입는다든지 아니면 중매인이라든지 보다 격식이 높다. 다만 궁중 행사에서는 옛날부터 쿠로는 못 입겠어요. 까만 건 약간 장례식 같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는 뭐 약간 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보통은 이제 바깥에서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다. 무슨 뭐 환갑잔치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쿠로돔에서대 입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되게 점잖해 보이는 대신에 가몽이라는 게 있어요. 가몽. 좀 전에 이게 가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긴 가몽이 없었나? 여기 하얀 거 좀 보이죠? 이게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쿠로도메소대인데 여기 가몽이에요. 가몽. 어깨 하나, 둘, 그리고 아마 지금 뒷모습은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목 밑으로 등 위쪽에 아마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가몽인데 오른쪽에 보면 가몽 보이죠? 여기 쫙 보면은 말 그림도 있고 주로 이제 나뭇잎이 많죠. 석영대는 없나? 나뭇잎이 이제 주로 많은데 요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각 가문, 각 지역의 그 잘 나가는 성주, 무사 요런 이제 가문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표시였습니다. 조금 심보화되어 있죠. 그래서 좀 단순하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도 있는데 뭐 실제 그림에 비하면은 나름 이제 좀 단순하게 했는데 그래도 좀 복잡하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단순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동그라미 같은 거. 근데 이렇게 복잡한 애들도 있고 요거를 이제 어깨나 등 같은 데다가 표시를 해서 저 사람이 어디 집에 중요한 사람이구나. 높은 사람이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게 표시해 놨었습니다. 그걸 이제 가몽이라고요. 가몽. 가문의 문양이다. 해서 가몽.
자 그다음에 이제 1호 도메소대는 그냥 그 도메소대 기모노 자체가 굉장히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한데 요거는 이제 결혼식, 친족 이외에 뭐 이모 무슨 뭐 이모부 아니 이모부가 아니고 뭐 숙모, 뭐 고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입는 아니면은 그 외에 축하 행사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환갑이나 뭐 그럴 때 이제 축하 하객으로 근데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아 옷을 좀 갖춰 입고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1호 도매소대 입고 가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감옥을 넣는데 쿠로는 좀 많이 넣고요. 1호는 좀 적게 넣는데 뭐 웬만해서 그냥 한 두세 개 정도 한 3개 정도 뭐 넣는 걸 좀 이제는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도매소대라는 것이었고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쿠로도메소네. 딱 봐도 와 뭔가 되게 고급스럽죠. 밑에는 또 문양이 있습니다. 근데 위가 이제 까맣게 돼 있죠. 근데 또 밑에는 문양이 있으니까 완전히 새까맣지 않으니까 또 상복으로 보이진 않죠. 상복은 아니고 좀 점잖게 입은 나 격조 있는 사람이야 하고 이제 보여주는 약간 그런 게 이제 쿠로도메소대. 여기 역시나 가몽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1호 도매소대는 이제 문양도 있고 색깔도 있고 이 무늬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1호 도매소대. 이렇게 도매소대는 기혼 여성이 입는 제1 정장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호몽기라는 거 있습니다. 호몽기. 호몽기는 요 한자 보면은 방문 옷 이 기는 이제 옷이에요. 일본어로. 착용하다. 그 착자 써 있는데 방문 옷. 그러니까 방문 옷이니까 사교용, 파티용, 외출용 옷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혼 여부, 나이 상관없어요. 그리고 후리소대나 도매소대 다음으로 격조가 높다. 즉 요거나 후리소대나 도매소대 다음으로 비싸다. 다음으로 격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솔직히 후리소대나 도매소대 없어도 호몽기 하나 사두면은 웬만해서 다 커버돼요. 웬만해서 다 웬만한 무슨 뭐 성인식부터 해 가지고 뭐 친구 결혼식 뭐 무슨 나중에 무슨 뭐 친척 결혼식 웬만해서 다 커버되는 게 바로 호몽기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모노 중에서 색과 무늬 종류가 가장 다양하고 풍부하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이제 준비한다. 왜냐면은 후리소대나 토메소대는 결혼하고 나면 이제 못 입잖아. 바꿔야 되잖아. 이거 결혼하기 전에는 이걸 못 입고 결혼한 다음에는 이걸 못 입고. 근데 이제 요거는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에바 하울이 즉 에바 모요 기법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설명이 옷감을 재단하고 가봉한 다음에 완성 시 모양이 나도록 밑그림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 다시 한번 뜯어서 그림에 다시 염색한다. 이렇게 해야지 무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인건비도 많이 들고 좀 뭐랄까 수고가 많이 드는 아주 귀찮은 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또 해야지 모양이 이뻐지니까 했다. 대신에 어떻게 된다? 비싸진다. 그게 이제 에바 모요 기법, 에바 하울이 기법이고 요거를 쓴 게 바로 지금 벌써 3개 나왔죠? 뭐뭐 나왔어요? 뭐뭐 나왔어요? 후리소대, 그다음에 토메소대, 그다음에 호몽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지금까지 이제 고급 이제 기모노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캐주얼해지는 자, 스케사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호몽기의 제작 과정을 간략했는데 호몽기에서 뭐 하나 뺐어요. 뭘 뺐냐? 에바 모요 기법. 바로 에바 하울이 기법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하고 그 몸통하고 무늬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호몽기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외에는. 그래서 호몽기에 준하는 여성용 약식 예복입니다. 자, 에바 모어 기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가봉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그 위에다 바로 염색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나름 그래도 격식이 높습니다. 호문기 바로 밑에예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제법 격식이 높습니다. 다만 에바 모어 기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호문기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 저렴합니다. 이건 언제냐? 전쟁 수행 시기 그 일본이 한참 미쳐가지고 그 제국주의 전쟁할 때 1930년대 그때 즉 비교적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의상이에요.
즉 뭐야 전쟁 수행 시기에 막 이런 뭐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온 국민이 뭐 전쟁에 총동원돼야 된다는 약간 그런 인식을 군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기모노 만드는데 막 이렇게 돈을 들인다? 시간을 들인다? 수고를 들인다? 이게 이제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무슨 그딴 걸 그렇게 사치에를 쓰냐 해 가지고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스케사계입니다. 그래서 호몽기에 비해서 무늬가 적고 덜 화려하다. 근데 그래도 뭐 이 정도만 돼도 웬만큼 비싼 기모노, 고급 기모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로무지라는 게 있어요. 무지. 여러분들 무인양품 알죠? 그거 그 무지하고는 이거는 한자는 달라.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무늬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가지고 단색이다. 심플하다. 그게 바로 이제 이로무지인데 색깔이 없음. 그냥 한색으로 돼 있음. 그냥 그게 이제 이로무지인데 요거는 이제 좀 밝은 계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두운 계열이 있어서 아까 그 톰에서도야 마찬가지로 조금 나눠집니다. 근데 요거는 이로무지 같은 경우는 어두운 계열은 요거는 이제 흉사 자리에도 입고 가요. 그 장례식장에도 예를 들어서 검정색, 짙은 보라색, 남색, 그다음에 짙은 회색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뭐 장례식 같은 데 입고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밝은 색 있어요. 약간 좀 뭐 붉은 계열 아니면은 뭐 연두색 계열 뭐 이런 것들. 거기다 약간 광택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뭐 축하 자리, 뭐 약혼식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약식으로도 일반 뭐 손님들은 입고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캐주얼하기 때문에 기혼 여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외출용으로도 많이 입는데요. 뭐 시치고산, 시치고산 기억나죠? 뭐였어요? 시치고산. 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중간고사 때 공부한 건 다 잊어먹어야지. 머리를 비워야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기억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 안 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시치고사는 3살, 5살, 7살 애들 축하하는 자리였죠. 자, 그때도 요걸 입고 그다음에 애들 입학식 거기다 이제 부모님들이 편하게 입고 가기도 하고 이제 다도 모임. 일본은 다도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나름의 사교 행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럴 때도 이제 요런 이로무지를 입고 갔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호몽기가 있습니다. 호몽기는 어깨, 몸통이 무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케사계는 무늬가 있더라도 연결이 안 되고 아니면 이 무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좀 덜 화려하게, 좀 간략하게 한 거니까. 그다음에 이로무지는 아예 무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늬 자체가 없는데 에바 모요 이런 거는 아예 해당이 안 되겠죠. 에바 모요 기법을 쓸 이유가 없죠. 아예 무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름의 급이 또 나눠져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 기모노를 보면 딱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코몽이라는 게 있어요. 코몽은 작은 문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문양, 그러니까 자잘한 무늬, 문양. 작은 무늬를 옷 전체에 반복적으로 새겼다. 나름 이거는 염색 기술이 좀 높은 수준이 필요해요. 에바 모요하고는 상관없이 왜 작은 것들을 촘촘하게 넣는 거니까. 뭐 우리 그 왜 명품 왜 무슨 빛동 있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호몽기나 이제 스케사계는 어깨 무늬가 상향인데 요거는 방향에 관계없다. 왜? 그냥 작은 게 촘촘하게 쫑쫑쫑쫑쫑쫑 들어가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색상이나 종류가 다양하며 나름 캐주얼한 분위기다. 아무래도 무늬가 많이 들어가니까는 염색 기술은 많이 썼는데 뭐 요새는 이게 일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큰 일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늬들이 조그맣게 들어가다니까 아무래도 캐주얼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방문, 다가회, 식사 모임 뭐 다도 뭐 그 정도 아니면 신사에 뭐 참배하러 간다든지 뭐 지금 우리나라 치면 뭐지 교회 갈 때 입는 옷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입는 게 이제 코몽. 음. 자, 그다음에 우치카케라는 게 있어요. 우치카케는 결혼식 때 신부가 입는 아주 격조가 높은 기모노.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격조가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비싸고 왜냐? 신부가 입는 웨딩 드레스거든 이게. 웨딩 드레스. 그래서 그 우리 그때 결혼식 얘기할 때 크게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신도식이 있고 불교식이 있고 그리스도교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교 포함해서 웬만해서 그냥 예식장, 야외에서 하는 게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간혹 지금도 신도식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고 했죠. 돈도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가고 굉장히 격식이 높다고 했는데 그때 입는 결혼식에서 입는 신부가 입는 기모노가 바로 이 우치카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웨딩 드레스예요. 웨딩 드레스. 원래 우치카케는 기모노 위에 한 번 더 입는 가운, 겉옷입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요. 보통 이제 기모노를 다른 말로 이제 나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기장이 길기 때문에 이 발목까지 오기 때문에 길다 해가지고 나각이라고 하는데 고급 위에다가 걸치는 아주 고급스러운 가운. 이게 이제 우측하게예요. 예전에 이제 무사 가문의 부인이 원래 일상적으로 입었는데 서민 가정에서 이제 혼례 의상으로 결혼할 때 한 번 정도 입자 이렇게 하다가 현대에 와서는 아예 웨딩 드레스로 정식됐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고 굉장히 화려한데 평상시에 입지도 못하고요. 막 질질질질 끌려서 그리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통 렌탈을 하죠. 렌탈을. 자, 여기도 뭐 이제 시로무쿠 우치카케가 있고 이로 우치카케가 있습니다. 시로무쿠는 완전히 하얀색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우치카케란 얘기고요. 이로 우치카케는 색깔, 컬러가 있는 우치카케란 말입니다. 즉 시로무쿠 우치카케는 순백의 웨딩 드레스고 이로 우치카케는 아주 화려한 금색 은색이 들어간 웨딩 드레스입니다. 사진을 보면은 설명이 빠르겠죠. 요건 아까 이제 코몽 무늬가 촘촘하게 쫙쫙쫙 들어가 있죠. 바둑판처럼. 요게 이제 코몽이고 자, 요 가운데하고 오른쪽이 이제 우치카케인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 하얀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얀색. 요게 이제 시로무쿠 우치카게. 순백의 웨딩 드레스고 또 요렇게 화려하게 돼 있는 이로 우치카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혼식 때 한 번 정도 입어보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모후쿠라는 게 있습니다. 모후쿠는 상복이에요. 상복. 이거는 우리는 이제 장례식 때 보통 이제 검은 정장, 검은 양복을 입는데 일본은 아직도 이제 이런 좀 짙은 색깔의 혹은 검은색의 기모노를 입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라고 할까? 좀 격식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더 예를 갖춘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당연히 기혼 여부 관계없습니다. 뭐 남의 장례식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쿠로가 있고 그 1호가 있는데 여기서도 쿠로는 이제 까만색이니까 이게 전통 장례식복이고 1호 모우쿠는 그렇다고 해서 색깔 상복이라고 해서 뭐 화려한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두운 보라색, 어두운 남색, 어두운 회색도 좀 점잖은 계열인데 요건 이제 주로 제사 때 있고요. 장례식 때는 이제 쿠로 역시나 까만색을 입는 게 일반적입니다. 옛날에는요 상복이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까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왜 그 무슨 사극 같은 거 보면 하얀색 그 삼배옷 같은 거 막 입고 있죠.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삼배를 이제 짠 뭐 쓰고 있고. 일본도 옛날에는 상복이 흰색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까만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상복이 나왔죠. 까만색. 여기도 이제 문양이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어디 갈 때 자기 신분을 알려야 되니까. 요거 1호는 이제 좀 짙은 색. 요거는 이제 뭐 제사 때 입는다. 자, 일본의 제사 언제인지 기억나요? 우리 이것도 그 행사 때 다 나왔었는데, 뭐 오봉 이럴 때 했었죠. 오하카 마이리 이런 거. 자, 그다음에 하카마 드디어 나왔다. 지금까지 전부 다 여성 거였어. 전부 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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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다가 드디어 남자 거 나왔습니다. 아주 거지 같은 거. 그냥 이걸로 그냥 퉁쳐요. 남자들은 안 됐어. 자, 하카마는 밑에 입는 여기 보면 이제 밑에 입고 있는 여기 치마같이 생긴 거. 요게 이제 치마처럼 된 게 있고요. 이렇게 바지처럼 된 게 있습니다. 자, 치마처럼 된 거는 이제 안돈 바카마라고 하고요. 바지처럼 된 건 우마노리 하카마, 우마노리 바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가 아니라 그냥 이 전체를 그냥 크게 하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카마는 뭐야? 하의.
그러니까 보통 여성용 기모노는 위에부터 아래까지 붙어 있죠, 그냥 쭉 원피스로. 근데 이건 투피스로 돼 있어요. 투피스 중에서 하의, 이거를 하카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뭐 남자만 입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입어요. 언제? 무슨 뭐 이렇게 무도 같은 거 하고 무슨 뭐 궁도 같은 거 하고 막 그럴 때, 아니면 이제 무녀 있죠. 신도에서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럴 때, 고럴 때 여성도 입기도 합니다. 뭐 활 쏘고 막 그럴 때. 근데 보통은 이제 여성들은 원피스로 된 걸 입고 남자들은 이제 투피스로 된 거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입죠. 그 남자들은 이거 말고 입을 게 없어. 어. 그래서 하오리하고 함께 입는 품위 넓은 하의. 그래서 하오리는 뭐냐? 이 위에 걸친 거, 이 가운 같은 거. 이거 여러분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일본에 가 가지고 여관에 가면은 온천 여관에 보면 거기 이제 가운 있잖아요. 그건 뭐 그 뭐냐, 그냥 아래 위로 입는 긴 원피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 이제 유카타라고 해서 혹겨, 목욕 가운 같은 게 있고, 겨울에는 이제 그 위에다 하나 다시 걸치라고 조금 짧은 그 잠바떼기 같은 그런 가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하울이에요. 그게 하울이.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요 나가기, 요게 사실 이게 밑에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안에 입는 셔츠 같은 거 요거 입고 그 위에다가 또 요 하카마 입고 그다음에 하울이 입고 뭐, 그리고 뭐 나가서 이제 뭐 칼싸움을 하든 뭐 칼부림을 하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남성용은 옷이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몽쓰기는 이게 뭐야? 가몽이 붙어 있다는 뜻이야. 여기 이제 문양이 붙어 있다. 그거 이제 몽쓰기라고 하는데, 하오리 중에서도 가문이 붙어 있는 건 몽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몽쓰기에다가 그냥 하카마 요렇게 입으면은 남성의 제1 정장이 됩니다. 너무 성의 없잖아. 그치? 여성용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화려하고 뭐 위에다 뭐 하고 했는데, 남자는 그냥 가운, 치마, 위에 덧가운, 끝. 아주 무늬도 없어. 아주 거지 같아. 그리고 남성의 제1 정장이래. 아, 너무 성의 없다. 그죠? 게다가 심지어 대부분 검정, 채도가 낮은 색, 광택도 없어. 그러니까 뭐 멋부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남자는. 왜? 무사 사회잖아. 남자들은 서민은 일하고, 어? 저기 뭐 신분 높은 사람은 나가서 칼싸움하고, 이게 이제 일본의 일반적인 그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지 형태는 우마노리 아카마, 치마 형태는 안돈바카마. 안돈바카마는 여자도 입는다. 언제? 뭐 합기도, 뭐 궁도 이런 거 할 때. 여기 나와 있죠? 칙칙해. 제1 정장, 이래봬도. 자, 하오리. 이거 여성용이죠? 여성용은 이렇게 좀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남성용. 그 다음에 이제 하카마. 이것도 이제 여성용이네요. 여성용. 그 다음에 이제 남자용.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다음에 나가기가 아까 여기 보면 요 안에 입었던 거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이제 밑에까지 늘어진다고 해서 이제 나가기인데, 요 나가기. 그러니까 셔츠지, 셔츠. 나가기에다가 하카마 입고 그다음 위에다 하울이 걸치는 거지. 남성용은 이거를 정장으로 취급해 줍니다. 왜? 아무리 그지 같아도 이거 말고 뭐 딴 게 없거든. 근데 여성용은 이건 정장이 아니에요. 그냥 위에다 그냥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걸치는 거지. 그 여성용은 정장들이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그냥 걸치는 거고, 남자는 이것만으로도 정장. 음. 자, 그 다음에 나가주반, 겉옷 안에 입는 기모노. 나가주반. 그러니까 요거가 나가기를 입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얀 나가주반. 주반은 원래 약간 속옷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입는 면티 같은 느낌. 그래서 나가주반은 입게 되죠. 그냥 주반은 짧고 나가주반은 뭐 길고 뭐 어떤 주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주반이 짧은 거, 나가 주반은 이제 긴 거. 그래서 요것도 이제 끈으로 여미에서 고정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하울이 입으면은 이제 셔츠처럼 되는 거예요, 셔츠. 그러니까 나가기는 저기 뭐야, 그냥 뭐 셔츠. 그다음에 그 안에 입는 약간 좀 면티. 그다음에 요거 겉옷. 그다음에 하카마가 이제 바지. 약간 그다음에 하울이가 그 뭐냐, 겉옷, 그다음에 이제 그 하카마가 바지, 뭐 요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유카타라는 게 있죠. 유카타. 유카타는 맨 앞에 나왔던 거, 이거 아니다. 이게 유카타야. 왜? 옆에 불꽃놀이가 보여. 불꽃놀이가 막 하고 있는데, 불꽃놀이 때 보면은 보통 이 축제는 여름에 하거든요. 맞쓰리는.
이제 불꽃놀이도 이제 여름에 한단 말이야. 그럼 여름에 저 덥죠. 그래서 혹겹에 이 기모노를 이렇게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요 혹겹의 기모노 요걸 이제 유카타라고 해요. 근데 유카타는 원래는 기모노가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은 목욕 가운이었어요, 목욕 가운. 그래서 유카타 자체가 속옷이라서 안에 속옷 안 입고 입는 그냥 이게 가운 속옷이었고 이거는 외출용이 아니었어요. 그냥 목욕탕 근처에서만 입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서 외출용이 되면서 안에다 속옷을 입게 됐는데 보통 이 여름에 입는 안감을 덧대지 않은 기모노를 유카타라고 하는데 불꽃놀이 갈 때나 맞쓰리 갈 때나 이럴 때 행사에 착용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외출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멀리 가는 건 아니에요. 뭐 유카타 입고 무슨 뭐 신칸센 탄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유카타 입고 그냥 동네 마실 정도 그 정도예요. 어. 그다음에 여관이나 호텔 같은 데 가보면 아예 가운용으로 갖다 놨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옛날 그 목적 그대로 목욕 가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리조트 안에서만 입어야지 호텔 밖으로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 외에 외부에서 파는 유카타 있어요. 이거는 뭐 입고 동네는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 하울이, 그다음에 주반, 거의 셔츠 그 뭐야 면티 같은 느낌이에요. 안에 입는 거의 속옷 같죠? 그다음에 유카타, 요건 목욕 가운. 자, 뭐 요런 이제 그림들이 있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부속품 봐야 되는데 요쯤에서 한번 끊어야겠습니다. 이게 동영상 크기가 너무 이제 커지니까 요쯤에서 한번 끊고 다음 콘텐츠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